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률 반드시 실제 주유량으로 측정하라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배터리에 콘덴서를 달거나 슈퍼캡을 달거나 해서 차가 출력이 좋아졌다, 차가 잘 나간다, 또 내리막길 악셀에다 발을 뗐을 때 탄력 주행 길이가 늘어난다, 또 변속이 고단으로 빨리 변화된다, 악셀레터를 조금 작게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 이런 결과 나옵니다. 자, 전압 안정기를 장착하면 트립 연비, 과거에는 트립 연비가 별로 없었지만 수입차들만 있었지만 근래에는 국산차들도 다 부착대가 나오죠.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트립 연비는 풍선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착 전과 장착 후에 트립 연비는 풍선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에서 연료 분사량을 측정할 때 연료가 듀티 타임으로 분사됩니다. 짧은 시간에 분사되는데 전기 신호가 인가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계적 장치가 열려 가지고 분사되는 시간, 그 인젝터 분사 지연 타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압 안정기를 부착하게 되면 그 지연 타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적 신호는 줬는데 평상시 차 같으면 지연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기 부가 시간, 그 시간을 재서 연료 압력을 산출해서 연료 분사량을 측정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연료 사용량이 측정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은 측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 안정기를 부착하게 되면 실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트립상에 나타내기 위한 연료 분사량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해서 연료 분사를 많이 하게 되면 출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엔진 떨림이 작아지고 부조도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면 출력이 증가하고 진동이 감소합니다. 전기장치를 쓰는 차들 같은 경우는 오디오 품질은 개선됩니다. 당연히요. 그러면 내리막길 주행 시 악셀에다 발을 떼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정 RPM 이상에서만 연료 차단 조건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료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연료 분사량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악셀에다 발을 뗐을 때 연료 차단이 안 되고 연료 분사, 공회전 분사보다 약간 줄어든 상태의 연료 분사가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조금 플러스 됐다 하면 발을 떼면 차가 잘 나갑니다. 하지만 연료 차단이 됐을 때는 잘 나가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또 실제로 평길이나 오르막길 주행 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연료 분사량이 많기 때문에 TCU는 변속을 고단으로 빨리빨리 변속해주고 오토 같은 경우 한 단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요. 그러면 고단 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이 실제 연료 분사량을 체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연료 분사량이 100%다. 그런데 전압 안정기를 장착했을 때 이슈에서 측정하는 것은 100%인데 실제 연료 분사량은 110이다, 120%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면 출력이 증가하고 차가 잘 나가겠죠. 잘 나가면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출력 증가 조건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트립상에는 실제 연료량을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썼다고 판단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트립상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깜빡 속겠죠.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연비는 트릭 컴퓨터로 하게 되면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쉽습니다. 과거와 같이 기름을 한번 넣고 왕복 거리를 뛰고 나서 기름을 넣고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고 나서 왕복 거리를 뛰고 나서 같은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주유량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료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CU 데이터만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트림 연비를 보여주면 실제 연비보다 더 높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안정기를 탄다 하면 화물차 차주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운행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연비를 뽑고 있던 사람, 연비를 측정하고 한 달 기름값이 얼마다 이렇게 뽑고 있던 사람들은 효과가 없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차종에 따라서 엔진의 힘이 부족해서 고단으로 오르막길을 찬다 이렇게 해서 노선에 따라서 효과 있다 안 그러면 기름 더 먹는다 하는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자, 연비를 목적으로 하고 연료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실제 주유하는 값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근데 화물차들은 그렇게 주유해서 기름 가득 넣고 딸깍딸깍 주유소에서 넣고 멈췄을 때 가득 채웠다 이 방식으로 하면 이 전압 안정기 연료 절감 효과 별로 쓸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는 일반인들이 똑같은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기름을 넣고 이렇게 측정하고 트립상으로 나오는 연비만 그냥 믿습니다. 주유량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립상에 보여주는 연비 이것만 가지고 맹신하기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차도 잘 나오고 힘도 좋아. 그러니 연비 좋겠지. 트립상에도 그래 보여주니까. 그런데 ECU에서 연료 분사량, 연료 소모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테스트 하시면 꼭 주유소에서 주유한 연료량 가지고 차계부를 쓰시고 계시던 분만 하세요. 뻔히 자동차 전문가를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속이면 진짜 악질이죠. 모르고 속인다? 그러면 실제 연료 절감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테스트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주유해보고 갔다 왔다 해서 연비 측정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알고도 장난을 친다. 그러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진실을 모른 척하고 덮어놓고 돈만 많이 받아 처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야. ECU는 전압에 따라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매연 저감이나 이러면 매연 쪽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매연 쪽은 출력 증가, 당연히 기름을 많이 분사하기 때문에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비요, 연료 절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구배 조건에 따라서 운행 코스에 따라서 효과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름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엔진 찐빠로 해서 찐빠 부조 현상이 잡아져서 연비가 더 나온다. 약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차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실질적인 효과,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려 그러면 주유량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주유량 가지고 테스트하면 어지간하면 속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사람, 그 사람도 남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